오래전에 내가 여기 와서 낚시를 할 때 재미를 많이 봤던 곳인데 그림 좋은 것만 봐도 이렇게 마음이 설레니. 낚시에 영원한 악재는 없다. 지상 최대의 난적 배수를 뛰어넘기 위한 대물꾼의 야심찬 도전. 물속 녀석과의 뜨거운 신경전의 연장. 몰입의 정점에 파고드는 대물 낚시의 정석. 월초 특급입니다. 어느덧 6월의 초입이네요. 절기상으론 초여름이지만 어느 때보다 대물 낚시꾼의 갈증은 깊습니다. 본격적인 농번기에 접어들면서 거의 대부분의 논에서는 모내기를 위한 배수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붕어들은 수온보다 수심에 더 민감히 반응하기 마련. 아무리 수초가 잘 발달된 포인트라도 수심이 따라주지 않는 이상 무용지물일 뿐이죠. 겁 많은 붕어들은 그저 안정된 수심권을 찾아 더 깊은 곳으로 숨어들고 있을 터. 붕어들과의 숨바꼭질은 더 치열해질 듯합니다. 얼굴은 웃음꽃으로 만연하고 있습니다. 가박을 맺기 때문입니다. 낚시를 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바로 뒤에 정말 그림처럼 아름다운 또 저수지가 펼쳐져 있습니다. 이맘때 사실은 그 출조지 잡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전체적으로 풀 배수가 모든 저수지 수로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출조지 선정에도 어려움이 있을 뿐더러 또 마찬가지로 나가면 조항이 뒤따라오지를 못합니다. 이럴 때 우리가 가장 우선시해서 출조를 해야 될 곳이 저수지 바로 아래쪽, 제방 아래쪽에 큰 강이나 그리고 수로가 있으면은 배수 영향을 받지를 않고 낚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출조를 한 이곳, 오늘 밤에 월척 특급이 펼쳐질 이곳도 역시 아래쪽에 큰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오늘 밤 참붕어나 새우를 이용을 해서 또 큰 붕어를 놀릴 것입니다. 배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저수지에 펼쳐지는 월척급 기대가 많이 됩니다. 자, 지금부터 월척급 출발합니다. 낚시가 힘든 시기일수록 물가로 떠나고 싶은 낚시꾼의 마음은 더욱 간절해지죠. 꾼 나광진도 고심을 거듭한 끝에 예전 출조의 기억을 더듬어 이곳 장성에 닿았습니다. 경험상 배수의 위험이 없는 계곡형 소류지가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죠. 소류지에 들어서자마자 파노라마처럼 눈에 감겨 들어오는 환상적인 포인트들. 뿌옇게 찌든 물색도 낚시꾼의 가슴속에 깊은 파장을 일으킵니다. 수초 작업을 많이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지금 이곳이 떼짱보다는, 그리고 정수수초, 갈대나 보들보다는 마름이 지금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떼짱도 바닥에서 막 올라와가지고 삐죽삐죽 나와 있는 떼짱, 그렇기 때문에 수초 낫을 이용하지를 않고 갈쿠리를 이용을 해서 그 근처만 넓혀주는 방법으로 시간이 오후 시간대로 많이 가가지고 늦은 시간에 도착을 해서 푸닥푸닥하고 수면에 파장을 일으키게 되면 아무래도, 물론 이제 붕어가 잘 낚이면 상관이 없는데 안 낚이면 혹시 그것 때문이 아닌가 하는 방금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최대한 소란 없이 수초 작업을 끝내는 것이 관건. 그런데 정작 예상치 못한 소음을 일으키는 건 따로 있습니다. 철로와 인접해 있는 탓에 기차가 다닐 때마다 엄청난 소음과 진동이 따르는 것. 밤새 소가리를 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가방을 메고 와서 공간 확보를 조금씩 약간씩 지금 수초를 벌려가지고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받침틀까지 지금 펼쳐놨는데, 대를 던져봐야 알겠지만은 전체적으로 지금 배수에 그 움직임은 없는 것 같고, 특히 그 고산복이 올라와 있는, 그리고 떼짱이 올라와 있는 걸 봐서 수심이 그다지 깊게는 안 보입니다. 상공적으로 앉았는데 보통 이 시기에 그 배수가 이루어지고 있는 저수지, 혹은 배수가 이루어진 이후에 안정권에 든 저수지라 하더라도 가능하면은 배수철에는, 배수기에는 수심이 다소 그 1m 이상권으로 앉아야 되는데, 이곳은 지금 수심이 낮습니다. 배수 영향을 전혀 받지 않고 배수를 배제를 하고 지금 포인트를 선정을 했기 때문에 이곳에서
대편성 해가지고 낚시 진행하겠습니다. 찌세울 곳을 마련해 놓고 보니 더욱 구미가 당기는 풍경입니다. 시간은 좀 흘렀습니다만 꾼에게 월척의 기쁨을 여러 번 안겨주었던 포인트이기에 설렘은 2배인데요. 보물 터러스의 위험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이곳에서 그날의 영광을 재현해낼 수 있을지 사뭇 기대가 됩니다. 일찌감치 낚시 자리를 정했으니 수심을 체크해 볼 시간인데요. 눈으로 읽히는 여건은 흠잡을 곳이 없는 포인트지만 행여 수심이 따라주지 않으면 어쩌나 걱정이 앞섭니다. 좀 수심이 꽤 나오는구나. 다행히 찌를 세우기는 충분한 것 같습니다. 수심을 측정을 해보고 있는데 기복이 상당히 심합니다. 지금 오른쪽으로는 거의 1m 50cm 정도, 1m 50cm 정도 나올 것 같고 왼편으로는 60cm, 70cm. 그렇다고 봤을 때는 지금 제가 앉아 있는 쪽이 왼쪽 그 상류 물골 지역에서 약 한 10m, 15m 아래쪽에 앉아 있습니다. 물골을 타고서 쭉 앞쪽으로 지금 골이 형성이 돼 있지 않나. 그래서 앞쪽이 좀 깊고 가면서 앞쪽으로 가면서 좀 낮아지는 그런 형태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으로 좀 깊은 쪽을 공략을 하고 왼쪽도 공략을 했으면 좋겠는데 가능하면 찌를 한번 세워 보는데 여기가 세울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오른쪽에 수심이 상당히 깊게 나온다. 출발이 늦은 탓에 시간에 쫓기는 낚시입니다. 첫 해를 펼치는 손길에서 낚시꾼의 조급한 마음이 묻어나오는데요. 일단 수심이 깊은 오른편부터 차례차례 찌를 세운 후 나머지 공략 포인트를 정해볼 참입니다. 오랜 습관대로 탐색 낚시부터 미끼를 사용하는 나광진. 월척, 붕어의 입맛을 돋우는 데 있어 가장 믿음직스러운 것은 단연 새우죠. 꾼들은 보통 첫 번째 찌를 세울 때 본능적으로 낚시의 성패를 직감하기 마련인데요. 오늘 나광진은 왠지 자신만만해 보입니다. 하지만 한 치 앞도 장담할 수 없는 것이 대물 낚시의 세계. 열심히 달려가 봐야 그 끝을 알 수 있겠죠. 새우의 신선도가 떨어지기 전에 부지런히 대편성을 이어가는 나광진. 그런데 잠시 주춤합니다. 아이고. 바늘에 덩그러니 걸려 나온 녀석. 몸집이 작은 탓일까요? 낚시꾼의 반응이 석연치 않습니다. 아이고 블루길이 들어오네. 블루길이 어서 고기를 먹어버렸어요. 새우를. 미끼 도둑질로 유명한 블루길의 등장. 피곤한 낚시가 될 거란 예감이 스쳐 지나가는데요. 잊을만 하면 하나씩 등장하는 불길한 징후들로 골치가 아파올 무렵 해의 기운도 점점 빠지기 시작합니다. 탐색 낚시에 허락된 시간이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낚시꾼은 방해꾼들 걱정에 복잡해졌던 머릿속을 잠시 비우고 다시 대편성에 집중하기로 합니다. 정기적으로 지나가는 열차 소리만이 주변의 정적을 깨울 뿐 소류지는 곧 고요 속에 묻힙니다. 분위기 좋은 곳에서의 하룻밤 낚시. 혹시나 중간에 다 잡은 고기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총알 보험을 들어두는 것도 잊지 않습니다. 편성을 마무리를 했습니다. 보물을 만난 듯한 느낌. 출조지를 선정을 할 때 미리 와보지를 않고 예전에 다녔던 그리고 지형 지물을 생각을 하고 배수가 이맘때쯤 이루어지지 않는 곳을 찾아서 예전 기억을 더듬고 또 현재 아래쪽에 강이 있는 곳을 선택을 했습니다. 역시나 배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만 해도 1차적으로는 출조지 선정은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펼쳐진 풍광이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고사무이 군데군데 서 있고 떼짱이 펼쳐져 있고 또 마름도 적당히 올라와 있고 찌를 세웠는데 의외의 복병 블루길이 있습니다. 블루길이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새우 미끼를 이용을 해가지고 큰 붕어를 노릴 것입니다. 가끔 블루길의 성어가 찌를 움직임을 주고 있는데 밤이 되면은 수심이 지금 왼쪽이 약 한 70cm 정도, 낮은 곳은 뭐 60까지도 나옵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1m 50 정도. 수심이 낮고 또 전체적으로 블루길의 성어가 있기 때문에 낮에는
큰 기대감이 없습니다. 밤이 되면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으리라고 보고 이곳에서 큰 붕어 분명히 만날 수 있을 것 같은 기대감이 듭니다. 이제 오후 시간이 약간 남아 있고 바람도 산들산들 불어오고 오후 시간 낚시를 좀 해본 이후에 밤에 본격적으로 큰 붕어를 노리는 낚시를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늘 꿈꿔온 꿈의 포인트가 있다면 이런 풍경이었을 겁니다. 하사 때 한번 던져놓은 데서 꼭 입질이 들어올 것 같아요. 사실 낚시가 단지 고기를 낚아내는 맛뿐이라면 가까운 낚시터를 찾는 게 빨랐을 테죠. 붕어와의 만남 자체도 기쁨이지만 그 과정 속에서 몸과 마음의 휴식을 얻는 것도 낚시의 즐거움. 찌만 던져놓고 앉아 있어도 부러울 게 없으니 이미 절반의 성공은 거둔 낚시입니다. 찌가 서 있는 자리가 수초 여건 그리고 여타 여건, 수심 여건이 굉장히 좋을 때, 이럴 때는 우리가 낚시를 나와서 붕어의 입질이 없더라도 기대감이 한껏 부풀어 오릅니다. 맨바닥 지역, 수심이 깊은 지역에 가가지고 찌를 담궈놓고 앉아 있으면은 기대감보다는 약간 미심적인 느낌. 그렇지만 지금 이곳이 딱 그런 곳입니다. 아주 좋은, 여건으로 봤을 때는 완전히 100점짜리 지금 포인트입니다. 다만 이제 수심이 좀 낮다는 거. 지금 전체적으로 수심이 낮기 때문에 좀 긴 데를 왼쪽으로는 폈습니다. 4사대까지. 그리고 바로 왼쪽 지금 여기 앞쪽에 수심이 낮기 때문에 먼 쪽으로 지금 4사대 위주로 해서 수심 70cm 정도. 그리고 오른쪽으로는 2사대, 그리고 28, 30 이런 데를 펼쳐가지고 떼짱 언저리에 지금 찌를 세워놨습니다. 큰 붕어가 입질을 하면은 빠른 제압이 아무래도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옆으로 파고들면은 떨구는 현상이 있으니까 아주 주의 있게 관찰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KTX도 일로 가고 지금 호남선 열차가 이쪽으로 바로 지나가니까 아이고, 어디들을 저렇게 가는지 꽉 찼네 승객들이. 한참 여행이 고파지는 계절. 낚시 가방 하나만 둘러매고 물가에 나와 앉아 있으면 마음속 허기가 채워지는 것 같습니다. 욕심을 조금 더 부리자면 기다리고 있는 붕어 소식이 늦지 않게 찾아와 주길 바라는 마음인데요. 아직은 때가 아닌 모양이죠. 낚시꾼도 급할 건 없으니 넉넉한 마음으로 기다림을 이어가는 중입니다. 늦게 시작되고 일찍 닫히는 것이 계곡지 낚시의 특징이기도 하지만 일단 낚시가 가능한 시기엔 쏠쏠한 매력이 있습니다. 깊은 계곡경 저수지 이런 계곡지에 들어오면은 공기도 깨끗하고 물도 맑고 그 지친 심신이 쫙 피로가 풀리는 것 같습니다. 더더군다나 이런 자연식 산딸기까지 따먹을 수 있는 이런 행운이 또 함께 있으니까, 그래도 목적은 붕어니까 붕어를 만나야죠. 산딸기 먹고 힘내서. 아유 맛있다. 향이 좋은데 아주.
점차적으로 밤이 짧아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또 우리가 밤 낚시할 시간이 작아집니다. 그래서 붕어를 볼 수 있는, 큰 붕어를 볼 수 있는 시간도 그만큼 또 짧아진다는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케미컬 라이트가 이제 그 사이사이에 정말 예쁘게 서 있습니다. 미끼는 역시나 그 새우를 이용을 해서 하고 있는데 가끔 블루길들이 툭툭 치는 입질, 그 외에는 예상했던 대로 낮에는 입질이 전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밤이 되면은 아마 분명히 큰 붕어들이 먹이 활동을 위해서 움직이고 또 미끼를 탐할 것입니다. 다만 한눈을 팔지 않고 계속 케미컬 라이트를 주시를 하면서 또 이 밤을 지새워 봐야 합니다. 짐해가지고 혼자서는 낚시를 하기가 상당히 무서운 저수지. 발머니. 사실은 이 큰 계곡지에 가끔 앞으로 기차는 왔다 갔다 하지만은 그래도 상당히 산이 깊습니다. 그리고 홀로 앉아 있으니까 무서움증도 약간 들 수도 있는데 또 카메라가 대동을 하고 있으니까 위안을 삼으면서 또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밤을 밝힐 수 있으니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다려보는 밤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이 깊습니다. 산이 깊다 보니까 어둠이 내린과 동시에 낮에는 굉장히 더웠는데 약간 한기가 느껴지는, 이슬은 안 내리고 있는데도 상당히 그 좀 체온이 떨어지는 느낌이 들어서 해 넘어간과 동시에 지금 외투를 껴 입었습니다. 밤이 시작이 되면서 붕어들의 움직임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우려가 되는 것은 소음, 진동, 투투투투투 하고 가는 기차들의 소음이 약간 걱정이 되는데, 그래도 밤이 되면은 낮과는 또 틀리게 분명히 움직임이 있을 것입니다. 밤낚시 본격적으로 정말 운치 있는 밤낚시, 그 밤 낚시 속으로 이제 빠져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런 입질 뒤에는 반드시 미끼가 사라져 버리더라니까. 입질 저거 붕어 입질은 아닌 것 같아. 툭툭툭 치고 말고 툭툭툭 치고 말고. 진짜 크다. 붕애입니다. 붕애. 아주 씨알은 잔데 계곡지 특유의 날렵한 몸매를 가지고 밤이 되면서 입질이 좀 살아나고 붕어들이 잘 나와줄 줄 알았는데 의외로 입질이 없습니다. 기차가 지금 생각보다 많이 다닙니다. 거의
뭐 한 15분, 20분에 한 대꼴로 지금 왔다 갔다 하는데 시간이 좀 더 지나고 기차가 다니는 횟수가 좀 줄어들고 그러면 아마 큰 씨알들이 움직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또 역시나 힘든 밤이 되고 있습니다. 그림은 정말로 환상. 쭉쭉 올라오면서 큰 붕어가 불쑥불쑥 나와줄 것 같은데 생각처럼 되지 않고 있습니다. 어렵게 또 한 수를 봤습니다. 시간이 지금 거의 밤이 시작이 되고 나서 약 한 2시간 정도 시간이 됐는데 2시간 기다려서 이 붕어 봤습니다. 자, 다 오겠죠? 분명히 나올 것입니다. 항상 낚시를 하면서 낚싯대를 펴놓고는 믿음 그리고 나오리라는 기대 변함이 없습니다. 오늘도 이런 붕어들이 좀 빨리 커가지고 자 헐채끝들이 불쑥불쑥 나와주면 얼마나 좋아. 내시 자, 스몰나무 사이로 어렵게 찌를 세우는 사사대에서 바로도 입질이 왔습니다. 붕어를 낚아내고 새우를 미끼를 달아서 막 던져넣은 것 동시에 지금 찌를 보고 조금 더 나은 붕어. 시간이 점차 흘러갈수록 붕어는 입질을 해주고 있습니다. 2시간 동안 꼼짝도 안 하다가 지금 입질이 동시에 지금 오고 있는 상황. 조금 나아졌죠. 이렇게 붕어들이 씨알이 좋아지면은 붕어들이 씨알이 좋아지면은 기대감이 많아지고 그러다가 큰 붕어까지 또 도달할 수 있습니다. 타러 올라와 준 붕어 계속 지금 입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계속 바쁘게 진행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역시 시간이 흘러갈수록 이제 그 기차에 왔다 갔다 하는 진동, 그 소음이 좀 사라지고 시간이 갈수록 큰 붕어가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많아질 것 같습니다. 자, 지금 고사목 사이로 상당히 지금 찌를 어렵게 세우는 낚싯대인데 안에까지 또 던져봐야죠. 지금 이맘때 배수가 지금 이루어지면서 수온이 낮에 굉장히 많이 오릅니다. 그 배수가 되면은 그만큼 수위가 적기 때문에 수량이 적기 때문에 수온은 또 빠르게 오르게 마련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새우들의 채집, 그 낚시점에 가면은 새우 채집이 잘 안 돼 가지고 새우를 확보를 못해서 판매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또 그 오면서 준비를 해왔는데 새우가 그 중에 큰 새우를 깬다고 깼는데도 적습니다. 물론 현장에 도착을 해가지고는 또 미끼 채집이 그만큼 또 힘들어집니다.
납자루 입치처럼 나타나는데, 납자루가 아까 체진망을 던져보니까 한 마리씩 들어가던데 그게 지금 건드리는가. 에이, 블루길. 진짜 따뜻하더라도. 포인트 여건은 글쎄 우리가 보는 눈으로 낚시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주 좋은 그런 포인트 여건을 보여주고 있는데 큰 붕어는 그 사이에서 올라오지가 않고 있습니다. 밤에 낚시를 하고 있어서 그리고 기다리고 있어서 그러다 보면 또 시간이 흐릅니다. 그리고 잠시 후면 또 동이 틀 것입니다. 동이 트는 것이 약간은 겁이 나고 시간이 야속하다 싶을 정도로 입질이 없습니다. 조용한 상태. 동 트기 전 그리고 동이 트는 그 순간에 있을지 모를 그 입질 기다려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붕어를 만나기 위해서 앉아 있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입질을 안 해주면은 답답하긴 하지만은 원인을 모를 때는 더 답답하다니까. 온 밤을 하얗게 지새웠습니다. 밤에 어떤 결과물이 있으면은 덜 피곤할 텐데 결과물이 없는 상태에서 동이 트면은 훨씬 더 피곤합니다. 동이 트고서 수심이 낮다 보니까 큰 기대감은 사실은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미끼를 체진망을 건져 보니까 납자루도 들어있고 또 간혹 새우도 들어있는 걸로 봐서는 오전 낚시도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막 동이 텄습니다. 그 배수기철 낚시를 들어가다 보면은 현재 진행형인 저수지들이 있습니다. 물을 현재 빼고 있는 그런 곳은 과감히 출조지를 선정을 했다 하더라도 빠져나와서 장소를 옮기는 것이 좋습니다. 오전 낚시 아직 해가 올라오려면은 멀었으니까 납자루를 사용을 해가면서 붕어를 만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아, 이거 날이 밝으면서 그냥 하늘에서 비가 떨어지기 시작하네. 천둥까지. 소나기, 우박까지 내릴 수 있다고 그러더니. 그래서 붕어가 안 나온 것 같아. 이게 기압 때문에 완전 저기압으로 깔려있는 상태라. 큰 데로 가기 전에 한 1km 먹고서 오른쪽에 큰 축사가 하나 있어요. 그 축사를 안고 우회전을 그게 하나 보여. 아, 그래서 거기 많다. 월척을 만나고 못 만나고는 과장해서 하늘에 뜨신 것 같습니다. 어젯밤 사실은 이 정말로 아름다운 포인트에서 아주 최상의 조건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의외의 복병이 있었습니다. 블루길 그리고 기압. 예보상으로 오늘 약간의 그 오후에 그 소나기성이 있었는데 지금 공이 트는과 동시에 거의 동시에 천둥 번개 그리고 여기다가 비까지 지금 내리고 있습니다. 어젯밤에 바람도 없고 이슬도 없고 완전히 바닥으로 깔린 중하게 깔린 그런 기압 때문에 아마 붕어들 움직임이 전혀 없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참으로 그 좋은 계절입니다. 낚시하기에 그만큼 또 낚시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 현장에 가면은 저수지에도 사람들이 많습니다. 다만 배수기 거기다가 농번기철하고 겹칩니다. 낚시하시는 분들이 약간은 마음을 느긋하게 하고 주변을 한 번 정도 함께 생각하면서 즐기는 낚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도 늦은 시간까지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